자, EBS 수능 특강 개념학습 부분에서 이제 작가 및 독자 맥락입니다. 7강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작가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작가 맥락 요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작가 맥락인데 자, 자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는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보거나 겪었을 때 소통의 욕구나 치유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자, 경험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작가 맥락에 해당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작가의 출생부터 성장,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건데 이것이 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요 형상화되는 것은 시 또는 소설로 형상화가 되는 거죠. 이건 우문산문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체험이라든가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작가 맥락으로서의 자기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작가의 창작 동기, 전기적 사실, 심리상태의 작품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자는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와 독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작품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을 하는 내용이 작가 맥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배경적인 요소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작가 맥락의 요소가 있죠.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맥락 요소는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문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작가 맥락의 요소예요. 한마디로 1, 2, 3, 4번 선택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성장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성장기의 계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해서 요거 반영론적 관점도 일부 되죠. 그 다음에 직업이 무엇인지, 또 사회적 경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특수성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선택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출제 포인트, 선택지 내용. 어디 출신인지, 성장 지역이 어디인지, 또 남성,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수성, 그 다음에 어떤 빈민층인지 또는 부유층인지 또는 지식인 계층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역사적 사건을 좀 별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경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특수성 등이 작가 맥락의 요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택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작가 맥락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하면 이 작가 맥락에서는 첫 번째 자기 표현 부분에서 압축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 맥락에서 경험을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보이죠? 경험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작가 맥락의 주요 개념인데 그래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가와 독자의 어떤 그 소통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을 하는 거죠. 독자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소를 보면 작가 맥락적인 요소를 보면 일단 뭐 출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적 사건 부분은요. 작가적 맥락에서 현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적 사건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반영이 되는 거죠. 맥락이 반영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 문화적 맥락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영론적 관점이 작가적 맥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 작가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거에서 추가 참고 내용을 좀 더 정리하자면 자, 작가적 맥락, 작가의 맥락은 다시 저 작품에 있지만 작가 맥락은 감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표현론적 관점과 관련이 됩니다. 표현론적 관점이 관련이 되는 거고요. 일부 반영론적 관점도 반영이 됩니다. 표현론적 관점과 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상의 방법이잖아요. 문학작품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론 중에서
표현론적 관점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시어로 어떤 내용을 썼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면 돼요. 다음, 이제 독자 맥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자는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 정서적인 감흥이죠. 정서, 감흥, 미적인 감동, 예술미의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 이것이 주요 문제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윤리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6번으로 볼까요? 6번으로 보면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문학작품을 읽어서 독자들은 정서적인 감흥과 감동, 그 다음에 진실 발견, 교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에 주로 나오는 문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동과 교훈 이런 것들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작가인데 독자와 현재 독자는 과거의 독자부터 할까요? 대화적인 관계다. 이런 표현들도 아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가 맥락에 이어서 독자 맥락은 생각보다 내용이 좀 적죠. 그래서 독자 맥락에 추가 내용을 좀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처럼 바로 컨퍼런스로 들어가죠. 일단 독자 맥락이라고 하는 건요. 독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간단히 줄이면 어떤 감동과 문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효용론적 관점, 작품을 감상할 때 효용론적 관점과 연결이 됩니다. 작품의 감상의 방법이죠. 효용론적 관점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효용론적 관점과 관련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효용론적 관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감상의 방법이죠. 맥락과 감상이에요. 감상의 방법 중에서 효용론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도 추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